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이은옥입니다. 임상원 교수님 산전산후 교육을 2017년에 듣고 작년 20년에 다시 듣게 되었는데요. 엄마들의 몸에 직접 적용해가면서 배우게 되니까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소중한 교육 후기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파트너가 된 엄마의 케이스입니다.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직업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셨고요. 나이는 30대 후반이십니다. 자녀는 2명 있고요. 큰 아이는 8살입니다. 질식 분만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고 과거 요가를 1년 동안 주 1, 2회 정도 하셨고요. 현재는 스트레칭 30분 이하로 주 3, 4회 정도 하신다고 합니다. 증상을 보게 되면 오른쪽 천장관절 쪽 통증이 있고요. 이 통증은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른쪽 어깨 통증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굽은 어깨가 보였고 심하지는 않았지만 굽은 어깨로 인해서 약간의 거북목이 보였습니다. 손을 바닥에 대고 팔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이 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통증보다는 본인이 이제 요가 할 때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걸 발견하고 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전반적으로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을 했을 때 증상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증상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측정 및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골반 거들이 기능적으로 움직여지는지 보는 검사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다음처럼 스톡 테스트와 액티브 스트레이트 레그 라이즈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사진은 스톡 테스트인데요. PSIS를 손으로 잡고 이제 다리 한쪽을 들어 올려서 그 움직임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펠빅 거들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들인데요. 총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의 검사들 중 3개에서 양성 반응, 즉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SI 조인트, 천장관절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5개로는 겐슬렌스 테스트, 패트릭스 테스트, P4 테스트, 안테리어 디스트랙션, 포스테리어 디스트랙션 테스트가 있습니다. 측정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스톡 테스트에서 오른쪽 다리를 지지하고 왼쪽 다리를 들었을 때 PSIS의 움직임은 그 반대쪽 다리를 들었을 때 움직임에 비해서 훨씬 적었습니다. 이는 SI 조인트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펠빅 거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에서는 양성 반응이 3개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SI 조인트만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패트릭 테스트에서 양쪽 SI 조인트에 묵직한 느낌이 있었고 서해부 쪽에서 당긴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 겐슬렌스 테스트에서도 양쪽 서해부 쪽이 당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가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다음으로는 어떻게 교수님이 중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내 몸은 풍선. 호흡은 복압 조절에 영향을 주며 복압 조절은 몸의 움직임과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산 시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산모들에게 출산 전 호흡의 중요성을 꼭 알려드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오지 않았다면 임신 말기에 이 호흡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그림처럼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이 작용해야 하지만 임신 기간 동안 산모들의 횡격막은 커진 자궁으로 인해서 호흡 시, 즉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하강하지 못하게 되어서 충분히 작용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꾸준히 조금씩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시작은 제일 먼저 횡격막 이완, 스트레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길게 내쉬는 호흡 먼저 연습하면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이미지를 그리고 내 몸은 풍선하면서 호흡 연습을 합니다. 출산 이후에도 굳어진 호흡 패턴으로 인해 우리 엄마들의 몸을 점점 불편감이 생기고 세 번째 그림처럼 또다시 통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호흡을 익히셨다면 그 다음은 웰빙밴드 운동입니다. 사진과 같이 웰빙밴드를 이용해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하나는 허리 뒤쪽으로 돌아서 양쪽 무릎에 끼웠고요.
다른 하나는 양손에 끼워서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임 교수님께서 호흡을 같이 해주시면서 정렬 상태를 맞추고 동작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흉근을 가볍게 마사지 해주셨는데요. 포지셔널 릴리즈, 릴리즈 with awareness. 엄마분이 소흉근 이완을 돕도록 했고요. 그리고 알아차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교수님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다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엄지손가락. 다음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닥에 손을 대고 팔을 폈을 때 손가락이 자꾸 구부러진다고 하셨었죠. 이처럼 소흉근은 근막적으로 엄지손가락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포지셔널 릴리즈, 릴리즈 with awareness. 이게 주 목적인 운동들이죠. 요방형근, 장요근, 외복사근, 내전근. 이런 근육들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움직임으로써 나의 통증을 나 스스로가 줄여나가는 겁니다. 엄마분들이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전체가 시원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운독을 실시한 영상입니다. 이 운동을 많이들 보시기도 했고 직접 해보시기도 했겠지만 그냥 단순히 동작만을 모방해서는 이 운동의 진정한 효과를 알 수가 없겠죠. 다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영상 중간에 나오는 다리를 왔다 갔다 번갈아 구부리면서 발 뒤꿈치를 누르는 동작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Active Contraction with Alpha Gamma Co-Activation. 이게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GTO와 머슬 스핀들을 더 많이 자극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극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최적의 방법입니다. 시작 자세에서 보시게 되면 엘보우 락킹 되어 있고 인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고 오른쪽 엄지손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손바닥을 뻗어내라는 큐에 밀어내기는 하지만 엘보우 락킹과 함께 인터널 로테이션 되어 있고 숄더 긴장이 생기면서 여기 스캐플라 무브먼트가 잘 일어나지 않고 덜거덕거리게 됩니다. 이 영상 찍기 전에 머리가 자꾸 바닥으로 떨어져서 교수님이 하부경추가 신전될 수 있도록 목 뒤쪽에 밴드 걸어서 딥넥 플렉서를 액티베이션 시켜주기도 했고요. 자, 이제 하지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지금 요추 골반 말리는 자세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는 햄스트링의 단축으로 인한 걸로 보여집니다. 앉은 자세가 많은 직업 특성상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손바닥, 그치? 목 편하게 손바닥 쭉 밀어, 쭉. 이거 한쪽씩 꼭 벌써 됐네. 한쪽씩 꼭꼭 구부려. 네, 이제 발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게 돼야 되는데 그 보상작용으로 자꾸 요추 골반 부위가 말리게 됩니다. 교수님이 계속 힙힌지 시켜주시고 계시고요. 액티브 컨트랙션 위드 알파 감마 코 액티베이션 통해서 햄스트링 늘려주고 있습니다. 숨 내쉽니다. 깊게 코로 숨 들이마시기. 내 몸은 풍선, 살짝 웃음 참기, 통 참기. 자, 이렇게 단순 스트레칭이 아니라 내 몸이 알아차릴 수 있는 과학적인 스트레칭으로 이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해볼 사람 맞아요? 너무 잘해요. 우리가 아기 때 말고는 사실 저렇게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체중 부하를 줄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첫 번째 그림의 설명대로 우리 인체에 매우 좋은 자극이라고 합니다. 웰빙 밴드를 이렇게 손에 걸고 손목을 펴고 손가락을 뻗어내는 운동 동작을 함으로써 우리는 근막적으로 연결된 어깨까지 또 원위부에서 근위부까지 운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운동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요. 운동 시작 전, 즉 다운독을 하기 전 자세를 보시면 교수님이 자세를 잡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추 망곡이 보이고 딱 보아도 정렬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죠? 운동 후 사진 역시 캡처본인데요. 운동을 실시하고 레스팅 포지션 동작으로 가기 바로 전입니다. 엄마 얼굴이 굉장히 빨개져 있죠. 무의식적으로 쉬려고 내려와 원위치 하는 자세인데도 교수님이 크게 자세를 잡아주지 않았음에도 척추 정렬이 매우 이쁜 게 보입니다. 임신으로 가슴이 커져 어깨가 더 굽게 되어 어깨 통증, 두통이 찾아오는데 병원을 갈 수도 없는 우리의 임신부들입니다. 또한 육아로 응급이 아닌 이상 병원 갈 시간조차 없는 한없이 어깨가 아픈 우리의 엄마들입니다. 임신부 그리고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은 엄마들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나 스스로 알아차리고 조절하며 할 수 있는 운동, 그것이 바로 이 웰빙 밴드 운동이죠. 근막적인 것까지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니 하고 나서 무조건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하고 나면 안 아프니까 또 시원하니까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웰빙 밴드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이 진정 내 몸을 위한 운동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영상은 귀로라는 곡에 맞춘 웰빙 밴드 댄스입니다. 지금 이 엄마에게 맞는 웰빙 밴드 댄스가 뭐가 있을까 고심하던 끝에 이 노래를 선택하였습니다. 정거근의 활성화와 함께 외복사근의 협응도 같이 될 수 있는 동작이 많은 귀로입니다. 거기에 힙힌지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댄스죠. 지금 엄마분은 스웨이백 포스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스웨이백 포스처는 피머 헤드를 앞으로 밀어내서 안테리어 캡슐을 스트레치 시켜 그쪽 서해부 쪽의 통증을 유발시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내 고관절 속 안에 골두가 예쁘게 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힙힌지 매우 중요합니다. 다친 사슬에서 손을 뻗어내는 것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또 피머 헤드가 그 제자리 안에 쏙 들어가는 것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엄마분이 하시기에는 매우 좋은 댄스인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감상하실까요?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이 영상에서 너무 예쁘게 나와서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임신 전에 교수님을 만나 산전산후 운동 전문가 과정을 들은 덕에 저도 그 아는 만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덜 헤매고 임신 기간에는 나름대로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었고 행복한 임신 기간과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질식 분만을 하였고요. 오전 9시 유도 시작하여서 짐볼 가지고 교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계속 운동하고 엄마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졸려서 잠을 잤는데요. 2시에 배가 아파서 잠이 깼고 1시간 12분 만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임신 전 체형이 스웨이백이 너무 심해서 이를 수정하고자 캐틀벨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아졌고요. 임신 기간에는 임신 9개월까지 일을 하였고요. 7, 8개월 때 SI 조인트가 좀 아파서 운동을 좀 했는데요. 교수님께 배운 웰빙 댄스를 하고 싶었으나 교수님도 그때 보셨다시피 몸치인 관계로 너무 인지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한쪽은 의자, 내 골반과 이 허벅지 라인이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다리를 올리고 한 다리는 바닥에 대고 한 손은 혹시 모를 안전에 대비해서 벽을 짚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 골두가
고관절 안쪽에 쏙 들어갈 수 있게 한 후 조그마한 원을 그리면서 나의 몸을 알아차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SI 조인트 페인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 양반다리 자세로 또는 바닥에 앉은 자세로 9개월 동안 하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발목과 무릎 통증이 생겼고, 그리고 아기를 안아야 되니까 또 편하게 아기를 안는다고 스웨이백 포스처로 계속 앉다 보니 두통도 생기고 전신 피로감도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복직을 했는데요. 치료실에는 거울이 있어가지고 제 모습을 계속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등짝 조여서 어깨 끌어내리고, 그리고 환자들 가르치면서 저도 같이 웰빙 밴드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내 몸을 전체를 사용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전보다 피로감은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주말에는 오히려 일할 때보다 두통과 피로감이 더 상승했는데, 이는 아마 제가 육아를 하느라 운동 같은 거 혹은 내 몸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주말에도 웰빙 밴드를 이용해서 웰빙 댄스를 하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